안녕하세요. 영국의 싱크탱크가 우리는 훨씬 가난해졌다. 높은 세금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 제목을 영국 싱크탱크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한국 얘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한국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산타 랠리가 온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자이언트스텝을 안하고 빅스텝만 한단다. 라고 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데 미친놈들이고 사이코들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기준금리 0.5% 인상이 낮습니까? 안 낮죠.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4.5%가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대출 이자가 안 늘어난다. 보통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생활비로 쓸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모자란데 별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가짜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오르고요. 가스비가 오르고 우리의 국민연금이 연금 부담이 또 더 올라가고 밥값이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빡빡해지는 거죠. 더 삭막해지는 거죠. 영국의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영국인이 슈퍼마켓에 놓여져 있는 상품들, 채소들 가격을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도.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세금이 더 높아지고 이래저래 물가도 같이 오르면서 중산층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영국은 당장 내년 4월부터 에너지 비용이 144만원으로 올라간답니다. 충격이죠. 충격.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지원금을 줄이고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정부의 지출 계획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재벌가들, 족벌가들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 정부세 삭감해주려고 혈안이죠. 그리고 국유자산들 대거 매각해서 재벌가들, 기득권들 배만 불릴 생각만 하지 보통 서민들, 국민들 삶을 헤아리거나 그들을 위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왜겠습니까? 왜? 국민들을 개대에 취급하고 국민들을 소모품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종자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저 이용해먹고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슴이라고 생각하죠. 머슴. 자기들은 주인.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머슴을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너무 치켜 세워주면 머슴이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부쩍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현실 세계를 반영하다 못해 현실 세계보다 더욱더 적나라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가난해졌다. 세금 부담이 지속된다. 이 말은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영국의 얘기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엎드려서 젖은 낙엽처럼 함부로 쓸려나가지 않게끔 정신을, 마음을 중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전쟁통에도 살아남고 전쟁통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웠던 우리의 부모들 생각해 보시겠란 말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독일의 탄광 노동자로 간호사로 달러를 불러가겠다고 외화를 벌이하러 나갔던 우리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그 노고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꼰대란 얘기 들으려나요? 뭐 게다가 지금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던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 형님들,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누려왔던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가난해지기 때문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3만전자 된다는 얘기도 파다하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만전자 되면 대한민국의 주가는요. 지금 2300대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0, 1400대가 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이 뒤집어지겠죠. 많이.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2023년 내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기준금리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채가 5,500조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억씩이죠. 갓 태어난 아이도 1억, 60세 중장년도 1억, 20대 청년도 1억. 다 빚이란 말이다. 빚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게 너무 컸습니다.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빚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왔던 그 대가를 이제 치르고 또 그 때문에 많이 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지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그냥 평생 하청민으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인간살을 먹으면서 미친듯이 투잡설이자 포잡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유럽이 먼저 무너지나 중국이 먼저 무너지나 한국이 먼저 무너질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 땀 이런 것만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돈 벌게 해준다라는 남의 말에 훌쩍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비싼 대가가 공짜라고 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인생이 순식간에 파멸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